3교리고 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90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1월 2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2월 1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을주걸 갑신일이 되겠고 일진은 갑신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나느냐 이걸 가지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바로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1순위의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 됩니다.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두 개씩 짝이 지어지죠.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데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목이라고 하는 오행을 가지고 태어난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게 되면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라고 이렇게 보죠. 산에 가면은 여러 가지 풀도 있고 큰 나무도 있는데 갑목 같은 경우에는 나무라고 하는 물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기운으로 보게 되면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온기라고 하는 것은 집 안 온도가 적정한 온도가 돼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불을 덮고 있을 때 또는 추울 때 목화 솜 같은 거 이렇게 덮고 있으면 따뜻하죠. 그러한 온기를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제 화의 기운은 너무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 금의 기운은 또 경금신금을 때 설명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늘한 숙살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땡땡땡땡 얼게 만드는 그러한 혹한의 땡기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목과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로 봤을 때 목의 계절은 바로 봄이 되죠. 그래서 지지로 봤을 때는 인묘진 동방이라고 해서 인월, 묘월, 진월이 바로 봄에 해당이 되죠. 인월, 묘월, 진월 때도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방향은 동방이었으니까 동쪽이 될 것이고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하는 색깔은 파란색, 바로 청색이 되겠습니다. 청색.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상은 인의 예지 신을 말하죠. 인의 예지 신을 말하는데 목이 주관하는 것, 오늘 갑목도 마찬가지고 내일 을목도 마찬가지인데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 인자, 어진 마음을 주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을 주관하죠. 그래서 갑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들은 바로 좀 측은지심, 남을 좀 이롭게 하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목의 일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된다. 하지만 사람이 항상 인자한 것도 좋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인자하기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람의 신뢰라든가 신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게 되면 토일 때 설명하겠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죠. 사람이 너무 인자해. 이 사람한테 다 인자하고 저 사람도 다 인자하고 모든 사람들 내가 다 포용해. 좋은 사람도 포용하고 나쁜 사람도 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나쁜 사람은 응당히 어떤 죄를 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이상한 나쁜 짓을 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사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망 같은 것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 일간인 사람들이 인자하고 측은지심을 갖는 것 좋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목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 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양의 기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음은 좀 동적이고 좀 거칠고 좀 무겁고 밝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음은 양에 비해서 작고 왜소하고 좀 그러한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양목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음은 있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없는 음이 없고요. 음이 없는 양이 없습니다. 항상 같이 있게 되죠. 남자 없는 여자 없고요. 여자 없는 남자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간목이 양목이라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목이 되겠습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죠.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양목은 큰 나무입니다. 큰 전나무라든가 참나무라든가 이러한 그런 큰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큰 나무,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땐 대림목이라고 해요. 산에 가게 되면 작은 풀도 있고 야생화 같은 것도 있지만 오동나무라든가 전나무, 참나무 같은 이러한 큰 나무가 있죠. 이런 나무들이 바로 이 간목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고, 이러한 간목은 큰 나무, 즉 다 자란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다 자란 그런 나무를 말하죠. 그래서 간목의 특성은 단단하고 곱고 향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크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간목은 성목이 되면 뭘로 쓴다? 제목으로서, 동량시 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간목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큰 나무를 베어다가 제목으로서 큰 배를 만들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사찰 같은 거,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제 철골 구조를 많이 짓지만 옛날에는 큰 나무로서 거북선도 만들고 여러 가지 큰 건물은 이런 아름드리 큰 나무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서 용도가 있게 되는데, 그 간목이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 나무를 베어내야 되죠.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톱이라든가 도끼라든가, 요즘 같으면 이제 전기톱 같은 걸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어야지만 간목을 갖다가 작벌할 수 있고요.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정화가 경금을 단련해야지. 예를 들어서 톱이라든가 도끼 같은 것이 날카로워야 되는데 날카롭지 않고 무디다라고 하면 그걸로 큰 나무를 갖다 재련하기가 깔끔하게 재련할 수가 없죠. 우리 집 목공소라든가 이런 데 목재소 같은 데 가게 되면 목수들이 항상 중시 여기는 게 있죠. 연장. 그래서 톱이라든가 대패라든가 큰 도끼 같은 거, 요즘은 전기톱 같은 거, 나를 항상 깔끔하게 시퍼렇게 날카롭게 만들어 놓죠. 그게 바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이 간목을 깔끔하게 이렇게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정화로서 용신을 추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반해서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대림목이다라고 봤을 때 을목은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능수, 버들 같은 것 또는 화초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꽃을 피우는 화초입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것을 배워다가 우리가 집을 짓거나 궁궐을 짓는 석가래라든가 대들보 같은 걸로 쓸 수가 없죠. 즉 을목은 동량지목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을목은 항상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명령어로 목화통명에 이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라든가 또는 정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목화통명이 돼서 을목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화만 있고 물이 없는 을목, 화초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화인 병화와 음수인 개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 배원법이다. 물론 병화 없을 때 정을 쓸 수 있고요. 을목이 개수 없을 때는 임수 쓸 수 있겠지만은 병화 개수가 가장 좋은 을목의 용신인 것이고, 간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과 정화를 치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용신 치용법이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일간 간목의 특성을 안 연후에 원령과 대비해서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냐, 이거를 보면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월지라고도 표현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다 똑같은 어디를 말하느냐?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월지의 지지. 그래서 이걸 일단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계절의 개념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세와 한열. 그래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하절, 여름이 되겠죠. 굉장히
뜨거운 혹서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이건 동절입니다. 엄동설한의 그러한 계절이 되겠어. 엄청나게 춥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사오미월과 해자 축월은 조후가 매우 급박하다. 즉 사오미월의 하절에는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해자 축월 같은 동절에는 화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 차가운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은 동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보다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왕세와 한열을 얼마만큼 잘 조절해서 중화를 이루었느냐를 놓고 보고, 중화가 잘 된 사주는 좋은 사주, 즉 우리가 말하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로 보는 것이고, 만약에 한 왕세가 깨져 있거나 한열이 깨져 있다 사주가, 그러면 중화를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주? 그렇죠. 결코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데, 지금은 계절로 축월이 되겠습니다.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 축월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 중에 축월을 말하는 겁니다. 절기로는 소한과 대한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소한, 작은 추위, 대한, 큰 추위 이렇게도 보지만, 우리가 소한과 대한이 중요한 이유는 월이 바뀌는 기준이 뭐다? 이 소한이 되어야지만 어디에서? 자월에서 지금의 축월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자 축월이 모두 동절이죠. 해월은 어떻습니까? 제가 초동이라고도 했고요, 맹동이라고도 표현을 했고, 자월은 중동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지금 축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절? 모두 늦겨울이라고 하는 개념, 개동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만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개동, 만동 다 같은 뜻이죠. 만동, 늦은 겨울, 개동, 끝의 겨울이, 끝께절에서 끝의 겨울이죠. 다 늦겨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다 해월, 자월, 축월 모두 어떻습니까? 겨울이기 때문에 덜 춥고 더 춥고 개념보다는 일단은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남극 대륙을 연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항상 맞습니다. 한기가 극심한 그런 계절이 되는 것이다라고 해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처럼 우리 한국의 기후처럼 영하 10도, 영하 20도만 돼도 엄청나게 춥잖아요. 저 외국 같은데 저쪽 툰드라 지방에서 사람이 사는 곳이 가장 추운 곳이 영하 72도 에도 사람이 살고 있으면 엄청나게 추운 그런 것, 이런 것을 연상하셔야지만 해자 축월의 사주를 볼 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자 축이라고 하는 것은 북방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북방,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엄동설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해자월이 수가 왕한 수왕절이 반해서 축월은 어떻다?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해서 진월, 그 다음에 수월, 축월, 미월 같은 경우에는 사계월이라고 하죠. 사계절이 아니고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끝계절을 써서 사계월. 그래서 이때는 뭐냐? 인묘진의 진, 그 다음에 사오미의 미, 그 다음에 신유술의 술, 그 다음에 해자 축의 축, 이렇게 해서 진술축미는 그 계절의 끝을 의미하죠. 진은 봄의 끝, 미는 여름의 끝, 그 다음에 술은 가을의 끝, 그 다음에 축은 겨울의 끝이죠. 그래서 토가 왕한 계절이면서 토라고 하는 것, 진술축미는 어떤 환절기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어떤 분들이 축토 같은 경우는 토이지만 얘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이고요. 축토도 당연히 이건 토로 봐야 되는 것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가 세력을 얻었다라고는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 축토가 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월, 자월과 더불어 축월도 동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후의 개념이 시급하다, 너무 춥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조후의 개념이 시급한데, 이때는 뭐가 필요한 거죠? 당연히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해야지 만물이 생기를 얻을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조후를 쓰는 화는 음화인 정화보다는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축월의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목에 해당이 되죠. 목인데도 어떤 나무? 대림목이라고 해서 작은 나무가 아니라 굉장히 크고 곧은 그런 나무라고 해서 간목은 제목, 동량의 제목으로 쓰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간목의 용도, 쓰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간목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양금이죠. 칠살이라고도 하죠.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는데 이때는 반드시 간목이 정화를 쓸 때는 간목이 경금을 쓸 때는 정화로서 경금을 갖다가 통제, 억제할 필요가 있다. 비유를 하자면 경금이 도끼와 같은 것인데 나를 정화로서 날카롭게 만들어야지만 경금을 재련할 때 깔끔하게 재련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하지만 계절 자체가 해월, 자월, 축월 같은 경우에는 동절이기 때문에 몹시 한습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경금 정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병화를 같이 얻어서 식상을 같이 얻어서 병화로서는 조후, 따뜻하게 조후하는 것이고 정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쓰게 된다. 또 한 가지 해월의 정화 간목 같은 경우는 원령 자체가 월에 원령의 통분을 할 수 있었고요. 자수 같은 경우도 수가 목을 생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지만 축월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해월, 자월, 축월 같은 경우는 물론 북방수가 돼서 수가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축토가 있는데 경금만 딸랑 있다라고 하면 이건 왕제가 경금을 예상해서 나를 공격하는데 내가 너무 약하면 오히려 왕금을 내가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월의 간목이 아주 큰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지로 인묘목이라든가 또는 해수라든가 진토 등의 뿌리를 얻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나무가 크면 클수록 큰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것과 같이 축월의 간목도 경금정화를 쓰지만 경금정화로서 뭘 얻는다? 귀함을 얻지만은 일간이 왕할수록 그 귀는 더욱더 커질 것이고 만약에 경금정화를 얻어서 간목을 재련해서 제목으로 쓰는데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다라고 하면 작은 제목이죠. 그 귀라고 하는 것은 크지 못하고 작은 귀함에 그칠 것이다. 그리고 재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를 논하죠. 부를 논하고 그 다음에 관성을 가지고 귀를 논한다 해서 부귀는 재성과 관성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조후가 되는 것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귀는 우리가 논할 수 있다. 그래서 조후만 잘 돼도 당대 먹고 사는 거는 예를 들어서 크게 문제 없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해저축월에는 화가 충분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사오미월의 여름에는 수가 충분하다라고 하면 비록 재성이 없다 하더라도 돈에 대한 어떤 큰 구애는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큰 재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의 용도가 크게 나타날수록 그거는 큰 부를 얻을 수 있다. 이거는 당연한 것이지만은 조후도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축월의 간목은 정리를 하면은 일단 일간 자체가 뿌리를 얻는 것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간목이 용도, 쓰임 있기 위해서는 경금, 정화를 아울러서 써야 된다. 그래서 축월의 간목도 여러 가지 갖춰야 될 것이 상당히 많다. 핵심은 어디에 있다? 일단 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축월의 간목은 꼭 한번 살펴봐야 될 그러한 덕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간목 일간이 되겠고요.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입니다. 일간과 월령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중요한 거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는 이제 가끔 뭐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연주도 있고 월주도 있고 일주도 있고 시지도 있고 또 천간지지로 또 나눠져 있고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데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를 먼저 보시고요. 다음으로 이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일간의 특성, 원령의 특성을 딱 보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글자들을 볼 때 격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요걸 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용신이 뚜렷한지, 용신이라고 하는 것의 뿌리가 튼튼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놓고 보는 것입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목이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 음목은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축토는 음토가 됩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겠죠. 진술, 축, 미토가 있죠. 이 네 가지 토 중에서 진술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축미토는 음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는 어떻습니까?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목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토를 극하는 일도 하고요.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일도 하는데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는 일간인 간목이라고 하는 내가 월지에 있는 토를 갖다가 목극토하는 극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극한다고 해서 극하자가 아니라 아극자가 되겠죠. 참고로 극하자는 나를 극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거는 관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가 극하는 것은 내가 관리하고 내가 통제하는 것은 이거는 재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재물이 되기도 하고요. 인기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주색잡기도 해당이 되고, 여러 가지 내가 관리 통제할 수 있는 뭐 재미난 이런 것들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은 재물로 보죠. 남자한테는 처도 될 수가 있겠고, 이렇게 쓰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처첩이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인기에 해당이 되고요. 나쁘게 말하면 주색잡기가 되는 것이고, 좋게 표현하면 또 여러 가지 재능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인데, 이런 재성이라고 하는 것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재와 편재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재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 양대음의 관계. 오늘의 양대음이죠. 양목이 음토를 봤으니까 양대음이 되거나 또는 반대로 음대양이 되게 되면 요거는 정재가 되는 것이고요. 편재라고 하는 것은 음령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 예를 들면 양대 양이 되거나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얘는 편재라고 합니다. 성향 자체가 정재는 좀 꼼꼼하고 세심하고 정확한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면, 편재는 약간은 좀 일확천금 같은 거,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큰 재물 같은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중요한 개념이 되지만, 일단은 목이 음토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정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간목이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정제격이 되겠죠. 단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동절, 계절로는 동절이 되면서,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죠. 재성이 원령을 득해서 재성이 왕합니다. 일간 간목은 신약이죠. 약하기 때문에 신약한데 재성은 왕한 사주 또는 재성은 왕한데 일간이 약한 사주,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약한데 재성이 많다 또는 이 뜻은 뭐냐면 일간이 약해서 많은 재물을 감당할 수 없다. 신약한 일간이 왕한 재성을 감당할 수 없다가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약한 일간을 생조해서 도와주거나 또는 방신해서 도와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동절, 축월은 동절이기 때문에 조후의 개념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월은 일단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경금으로서 단련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일간이 약한 상태에서 경금만 보게 되면 작은 나무를 작벌하면 뭐예요? 그냥 화복, 땔감 밖에 쓸 게 없죠. 그래서 축월의 간목도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물론 경금 정화를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간 간목이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또는 묘목 등에 뿌리를 둬서 일간 자체가 왕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큰 제목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월의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화로서 좋아하고 경금정화를 취용하되 일간 자체가 뿌리가 지지로 튼튼하게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는데, 자, 연간을 먼저 보게 되면은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왔냐? 월지는 축에서 온 개수가 되겠죠. 축에는 개수 여기, 그 다음에 신금 중기,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분기가 있는데, 요 개수가 연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니 요거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축월의 개수가 투출되면 정인 격이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축월의
간목이 신약 제왕하기 때문에 인성으로서 도와주거나 또는 비견급제로서 방신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개수가 투출돼서 수생목화해서 일간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은 축월은 동절이기 때문에 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기가 더욱더 가중되기 때문에 더욱 추워지는 단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화의 필요성이 더욱 가중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지에서 신금을 봤습니다. 일지 신금. 그래서 갑신일주가 되겠죠. 갑신일주. 이 신금은 그 수를 생해주게 되니까 축월의 개수가 힘을 얻는 거하고 신의 생을 받는 거하고 차이가 다르죠. 더욱더 수가 더 왕해지기 때문에 더욱더 한기가 가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신중 경금이 있어서 간목을 작벌할 수 있는 어떤 뭐 경금을 얻었다라는 뭐 장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좋은 점은 뭐냐면 연지에서 묘목을 봐서 간목의 뿌리를 얻었죠. 요거는 이렇게 되면 뭐 완전 큰 나무는 아니더라도 간목이 뿌리를 뒀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쓸만한 제목의 가치는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을목 본 거는 썩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 을목이 간목을 봤으니까 등라 개갑이라고 해서 좋게 설명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일간이 간목일 때, 다시 한번, 일간이 간목일 때 을목 보면 오히려 간목의 손해를 보는 것이지 등라 개갑돼서 좋게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일단은 중요한 것은 화가 없기 때문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화가 없기 때문에 화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자, 갑자시가 되게 되면은 요 신하고 자하고 합을 하게 되죠. 신자진 수국을 짜게 되는데, 이 진이 없다 하더라도 요 신자만 가지고도 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세 개가 없지만 두 개가 합을 이뤘다 해서 준삼합이라고 하고, 축월인 동절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기가 더욱더 극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죠. 사주원국에 화가 없습니다. 다 나무도 얼고 물도 얼고 금도 얼었죠. 반드시 목화운으로 가서 따뜻한 온기를 얻어야지만 발전할 수 있겠고, 갑자시와 마찬가지로 을해시도 마찬가지로 사주원국에 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락개가 합돼서 좋다라고 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일간이 간목일 때는 등락개갑을 논한다 안 논한다, 논하지 않는다. 이 등락개갑은 일간이 을목이고 일간 을목이 신약할 때 간목을 보면 이건 등락개갑이 돼서 좋다고 보지만, 일간이 간목일 때는 절대 등락개갑을 논하지 않는다. 이것도 화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병인시가 된다라고 보면은 병화가 인의 뿌리를 두어 투출해서 좋을 것 같지만, 이거는 인신충이 돼서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인신충이 되더라도 화를 얻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충이 되는 것은 조금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묘시 같은 경우는 또 묘목을 얻었기 때문에 간목은 굉장히 세력을 얻죠. 이거는 묘신이 암합 이런 거는 큰 의미는 없고요. 충이 되지 않고 정화가 투출되어 있어서 금을 갖다가 단련할 수 있는 이런 구조는 얻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금순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게 보이는데, 좀 안 좋은 구간이 뭐가 있습니까?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잖아요. 이 병인대운은 이때 인신충이 되는 것은 좀 좋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정도는 뭐 일간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능히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명으로 태어나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고, 남자로 태어나도 뭐 크게 나쁘진 않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남자로 태어났을 때 신유대원 때 묘유충 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정화 하나 가지고는 조후하는 것이 조금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단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묘시가 그렇게 남녀 불문하고 나쁜 생시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무진시가 되게 되면은 토왕절인 축월에 생시에서 무토가 투출되죠. 이거 토가 굉장히 왕한 겁니다. 물론 이 인성을 이렇게 제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지만은, 자칫 다시 토가 왕해진다라고 하면 토다 목절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특히나 뭐 남자로 태어났을 때 신유되는데 요 묘유충을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일간 뿌리가 약한 상태에서 그저 토금만 왕해지게 되면 간목의 용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경오시가 되게 되면은
요거 신중에 있는 경금이 시간에 투출되죠. 이걸 이제 갑경충이라고 해서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갑목은 경금을 얻어야지만 제목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이 갑목이 묘의 뿌리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 목을 극한다 하더라도 개수가 있어서 통관도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화를 얻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제가 봤을 땐 사주국세 자체는 나쁘지 않고, 그런데 그러면 대운이 금순으로 갈 때가 좋을까요? 아니면 목화운으로 갈 때가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역시나 경호시가 되면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임신시하고 계유시가 되게 되면은 요거는 토왕절이지만은 어떤 계절? 동절 겨울이죠. 금이 두 개가 있고 임계수가 투출되어 있으면 이거는 축월에 거의 엄동설한 같은 기온이 막 영하 30도 떨어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반드시, 이거는 남자로 태어나면 좀 안 좋겠죠. 여명으로 태어나면은 그래도 온기를 빨리 받아낼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땡땡땡땡 얼어서 생기생의가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